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양력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24년 양력 1월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양띠가 올해 이렇게 토끼해를 본 것은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하니까 가장 큰 시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월일시 중에 월일시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연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양띠라고 하는 띠도 역시 굉장히 사주팔자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토끼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가장 큰 시공간과 이런 식으로 합을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조상 자리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선대를 의미해서, 예를 들면은 조부모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고향과 같이 굉장히 어렸을 때 오래 살았던 그런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토끼해를 보게 되면 이 띠에 이 양이라는 글자, 미라는 글자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합은 곧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합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규합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양을 나타내는 글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토끼를 나타내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데, 이렇게 토와 목이 이렇게 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띠가 볼 때 이 토끼라고 하는 글자는 편관, 즉 우리가 보통 귀라고도 얘기하고 칠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글자가 됩니다. 즉 양띠가 어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평소에 껄끄러웠던 여타 회사나 아니면 업체,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와 무언가 같이 일을 하려고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본인의 고향에 관련돼서 뭔가 계약을 한다거나 합의를 본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조상이 있는 곳,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이 뭔가 변화 변동을 일으켜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흔한 말로 부모님의 상황에 뭔가 계약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띠가 토끼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양띠 자체도 음양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인 음이 되고, 토끼도 음양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음이 돼서 이것은 곧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보고 계약이 되더라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일단 좋은 것은 뭐냐면, 뭔가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양띠가 만에 하나 다른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양력 11월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양띠가 토끼를 만난 것은, 이것은 곧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업체와의 뭔가 협력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월에 이 해라는 글자는 토끼가 볼 때는, 이것은 곧 이 해라는 글자는 돼지를 의미하는데, 이 해라는 글자가 토끼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토끼와도 이렇게 합의되고
본인 양띠하고도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라는 글자는 양띠가 볼 때는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양띠한테는 재물, 즉 돈에 해당되는 글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토끼라고 하는 양띠가 다른 조직과의 결합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뭔가 목적을 함께 두고 움직이기에 올 한 해가 굉장히 좋았는데 11월을 만나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즉 돈을 뭔가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서 다른 조직과의 협업이 일어난다거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양띠가 10월까지 다른 조직과 계속 지지부진하게 뭔가 협의를 하는데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도모하시면 이렇게 11월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 이것은 곧 지살이기 때문에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띠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띠가 돈과 함께 다른 조직과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것, 지살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도 보시면 이 자라는 글자가 연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좋게 진행이 되면은 내가 다른 조직과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계약 관계가 확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12월이 되자 이런 계약을 홍보하고 노출해서 자신이 좀 더 돈을 버는, 왜냐하면 이 자라는 글자도 역시 수에 해당이 되니까 양띠가 볼 때는 여전히 돈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더군다나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하기에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유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와 묘가 이렇게 형을 이루고 형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정한 여러 가지들을 야기하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양띠는 이 12월에 자라는 글자와 이런 식으로 원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원진이라는 것은 원망한다, 불만스럽다, 증오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양띠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계약을 잘 하고도 12월에 약간 불안한 조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띠는 이럴 때는 계약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12월에 뭔가 진행을 할 때도 너무 경고망동하지 않고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양띠가 이렇게 1월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축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고 곧 월살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축과 미는 이렇게 충을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 흐름대로 보자면 양띠가 기존에 만약 특히나 이 양띠 여러분들 중에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양띠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묘라는 글자는 곧 건축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는 글자를 만나서 연살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노출하고 흔한 말로 이제 계약이 완성되면 그것을 좀 더 꾸미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후에 이렇게 축이라고 하는 1월을 만나면 충으로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나면서 양띠가 새로운 2024년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밀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남들한테 원망 듣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월살인데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초살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약은 잘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돼서 1월이 되자 굉장히 본인이 마치 고초를 겪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양띠가 좀 더 약간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양띠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월이 되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명예를 얻는 것이 되기도 하고, 즉 이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만들어내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좀 더 즐기고 자신이 하는 취미 생활을 좀 더 한다던가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양력 11월, 12월, 24년 1월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